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오늘은 유연하기만 한 어깨, 유연하기만 한 허리, 유연하기만 한 유연성이 아니라 정말 힘으로 꽉 차 있고 통제 가능한 유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둘 다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좋겠는데 그 비법은 바로 브릿지 푸시업에 있습니다. 브릿지 푸시업, 그럼 뭔가 근력 운동한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기를 때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계셨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힘으로 꽉 채울 수 있는지 그 특급 노하우를 오늘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릿지 푸시업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자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챕터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자세 조절을 어떻게 해서 강도 조절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처음에 벽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유연성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손과 다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멀리 있고 이게 미끄러져서 꽤 많이 사고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뭐 사실 제가 다치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손목도 아프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손목을 지지해서 연습하시면은 유연성이 힘이 없어서 안 될 때, 유연성이 없어서 브릿지를 연습조차 못할 때 유연성을 늘려서 이 브릿지를 뚫는 거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벽으로 가셔서 손을 걸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벽 자체가 내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딱 잡아주니까 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걸 거고요. 이걸 어떻게 거냐, 손목을 여기 새끼손가락 쪽 있죠, 새끼손가락 쪽을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걸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얘를 벽에 딱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누워서 이 손 짚는 것도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벽이 없는 곳을 짚으신 다음에 딱 하고 여기에 붙여주시면 딱 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오서 이 브릿지 푸시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 처음에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꺾여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짚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짚으면 손목 꺾이는 각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많이 꺾여 있죠. 그래서 저야 뭐 손목이 맨날 손목 운동하고 이게 튼튼하니까 이게 버텨지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손목을 11자로 짚으면 너무 많이 꺾여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목이 이렇게 일자로 짚혀 있을 때는 이렇게 꺾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아무리 가도 가동 범위에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서 생기는 많은 부상을 되게 쉽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브릿지 푸시업을 할 때 이렇게 초보자분들, 가슴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딛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짚어주시면 내가 브릿지를 했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손목을 돌려서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이렇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그 어깨 넓이로 이렇게 짚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깨 넓이로 이렇게 짚지 마시고 생각보다 좀 넓게 짚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이런 동적인 것들 할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포즈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넓은 범위에서 어깨를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깨 넓이는 내가 쓰기 좋게끔 좀 넓게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 이렇게 잘 안 들잖아요. 넓게 해서 이렇게 어깨 딱 받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슴을 이렇게 쭉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 번에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손 짚고 이제 다리 딱 안 미끄러지게 짚어주신 다음에 이 가슴이 쭉 올라가서 그냥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벽에 붙었다가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은 턱을 터치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서 턱을 벽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턱을 여기다가 터치하라는 지시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가슴이 이렇게 열리는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벽에 붙으셔서 턱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해서 올라갔을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최대한 벽 쪽으로 한번 쭉 갔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또 벽 쪽으로 쭉 갔다가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주 하는 실수는 머리만 닿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이렇게 푸시업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앞으로 한번 밀어주고 등까지 터치하고 다시 또 밀어주고 등까지 터치하고 밀어주고 등까지 터치하고 하는 형식으로 브릿지 푸시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릿지에서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장인비 버스 시즌 2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브릿지를 할 때 좀 너무 좁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가슴 쪽 요 등이 아니라 아래 허리를 이렇게 쭉 접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동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리가 좁아서 이렇게 가는 브릿지 있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이 정도로 허리를 이렇게 유연하게 쓰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적인 거 뭐예요? 동적인 거. 이렇게 동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적인 거. 이거를 되게 많이 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허리가 고유 감각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불안정하니까 동적으로 쓰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중앙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팔다리 아무 때나 움직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지 않고, 보세요. 위에 있는 가슴을 연다고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계속 이렇게 유연성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한 이렇게 미시려면 무릎이 이렇게 이 발바닥 방향 보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리면 브릿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본인이 서서도 골반이 오픈됐을 때 이렇게 착지하는 습관이 되게 쉽게 들어요. 이렇게. 그럼 높게 뛰었다 이렇게 착지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골반이 열려 있어도 이렇게 계속 다리가 이렇게 원래 뒤치듯이 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교육을 해보니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할 때부터 이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원래 이렇게 걷듯이 11자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11자로 놔두시고 얘를 여기다 걸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다리 안 돌아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세에 대한 설명은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초보자부터 이것도 안 돼. 선생님 이것도 안 돼요 하시는 초보자분들부터 상급자까지 브릿지 푸시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벽에서 선생님 브릿지 흉내도 못 내가지고 브릿지를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 브릿지조차 흉내조차 못 내는 분들의 이제 좀 특징은 사실 이게 많이 안 켜 있으니까 이제 열리지를 않는 거고, 사실 한 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서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굽게 되고, 사실 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차근차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게 폼롤러를 이렇게 놓고 우리 문대는 거 많이 하잖아요. 요거 말고 요게 되게 좋습니다. 여기 폼롤러 중간에 이렇게 눕고요. 그 다음에 가슴 등 쪽을 지나게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요 폼롤러가 살짝 아래쪽으로 가서 본인 여기 목이랑 머리랑 나눠지는 경계선 있거든요. 거기쯤에 요 폼롤러를 대시고 누웠을 때 이 시선이 요 본인 무릎 쪽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해서 한 요 정도 각도가 보이게끔 이렇게 고개가 딱 편하게 떨어지게 힘을 빼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쭉 오픈된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바닥에 붙일 기세로 쭉 열어줍니다. 사실 이게 거북목에도 되게 좋기는 한데 그런 설명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열어서 편안하게 오픈하는 요 느낌을 이제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편하게 잘 해주신 다음에 요 폼롤러 앞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손을 위쪽에 놓고 쭉 가슴 오픈한다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바닥을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쭉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예. 하면은 여기 팔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근육들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쭉 오픈. 예.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폼롤러가 없다 하시면은
없다 하시면은 벽에서 이렇게 쭉 가슴 오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냥 브릿지가 너무 부담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서 내가 이게 가슴 여는 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서 이걸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잘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제 벽에서부터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손을 짚고 올라오실 때 이 발바닥 여기 다 닦으신 다음에 1단계는요 그냥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가슴 오픈한다고 생각하고요 머리까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다시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머리가 바닥에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열어보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열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뼘 정도 이상 떴다는 생각이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턱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 벽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신 다음에, 이게 지지하는 것 자체가 보조거든요. 그래서 벽 도움 없이 그냥 나 혼자서 브릿지에 올라가서 가슴 쭉 열고 내려오고, 다시 가슴 쭉 열고 올라가고 해서 요 정도 단계 되시면 손을 바깥으로 벌리면은 요 방향을 요렇게 짚으면 불편하시고요. 이제 한 요렇게, 이때쯤 요렇게 잡아주시면 딱입니다. 네. 네. 해서 요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되게 재밌는 동작이 있습니다. 재밌는 동작. 한 손 브릿지 푸시업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쪽 손을, 손가락을 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 손가락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쪽에 좀 더 많이 제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한쪽 하고, 또 반대손 세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대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떼면 원암 브릿지 푸시업이고요. 요런 게 이제 본인을 약간 도전의식으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안정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어깨 범위를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암 브릿지 푸시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무거운 푸시업인데요. 한번 좀 이렇게 전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암 브릿지 푸시업이랑 두 손 브릿지 푸시업이랑 무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전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브릿지 푸시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이나 원암 푸시업까지 이제 오게 되면은 더 무거운 무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무게도 달아보고 막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푸시업 하는 것보다 물구나무 푸시업 하는 게 더 무겁죠. 마찬가지로 내가 손, 다리가 모두 바닥에 붙어 있을 때 브릿지 푸시업을 하는 것보다 다리를 위로 올릴수록 더 무거워지겠죠.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해서 다리를 위쪽에 놓고 가신 다음에 이 등이 손 사이에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 업, 둘, 업, 셋, 업, 요렇게 이제 개수를 하시면, 다리를 위쪽에 놓고 이제 브릿지 푸시업을 하시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저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무게감이 확 늘어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벽에 안 미끄러지게 조심을 하셔서, 자, 하나, 둘, 셋, 흡자 올라가서 다리를 하나를 이 위쪽에 올려놓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나, 이거 봤을 때는 와, 씨, 얼마나 차이나게 보일지 잘 안 느껴지는데, 진짜 한쪽 발만 올려도 충분히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푸시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난도는 뭐라고 떠오르시죠? 한 발 올렸으니까 두 발 올리면 벽에 물구나무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이게 더 무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벽에 두 발을 올리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벽에 이제 올라가서 충분히 준비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괜찮나요? 해서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이게 동적으로 내 어깨가 안정화되어서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기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의 모든 범위를 활용해서 힘을 쓰고 싶다면 뭐 하면 된다? 브릿지 푸시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랑 결이 맞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말을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거든요. 뭐냐면 어떤 방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도전과 경험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일 때는 안전하게 누군가한테 방법을 받아서 가이드대로 안전하게 이 경로를 따라서 내가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정 그 수준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방법에만 얽매여서는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히려 그때 시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나 보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이거에 도전함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걸 도전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있는데, 이게 특정 시기에는 되게 도움이 되지만 그게 오히려 벽을 만드는 시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면 안 됐지,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가르쳐준 딱 3가지 방법대로만 내가 움직여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많이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런 틀을 다 깨부수고 내가 도전할 것들에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푸시업에서 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포즈대로, 손 짚는 법대로, 무릎 어깨 위치대로 이렇게 그냥 딱 고정된 형태로 딱 갖춰서 완벽해지면 내가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겠지, 이런 상상은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 벽을 깨려면 내가 어깨를 계속 움직여 보면서 이런 포지션에서도 내가 안정화될 수 있나? 이런 데서는 내가 힘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나를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셔서 내 약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이런 데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네? 그럼 컨트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리를 해나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성장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딱딱하게 생각할수록 몸도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본인이 좀 생각에 유연성이 있고 좀 포용력이 있으실수록 다채롭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인드를 좀 오픈하셔가지고 여러 방식을 좀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코멘트로 많이 들려주시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으셨으면 좀 이상하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의 지름길을 더 드릴 마스터 최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